어머님, 중졸이면 글씨는 읽으실 줄 아세요? 최고급 한정식 룸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오지은은 비싼 와인잔을 돌리며 비웃었고 낡은 카디건을 걸친 김순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명문대 출신 회계사 며느리는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예비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교를 나왔고 시대 회계법인에 다녀요. 그녀는 자신의 오만한 말이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밟고 선 땅이 사실은 그 무식한 시어머니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것을.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을 살짝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최상층, 한눈에 들어오는 야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오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너무 늦으시네.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늦으실 것 같아. 요즘 농사일이 더 바빠서 그러셔. 민준이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지은의 아버지 오 사장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아니, 이런 비싼 데까지 모셔야 하나? 농사 짓는 분이 이런 데 와서 부담스럽지 않겠나?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 눈짓으로 제지했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힘든 집안 만나면 안 되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나고 룸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은 김순자가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흙이 묻은 신발과 거친 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 제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지은의 가족들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순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민준이 말 안 들었으면 아예 못 왔을 뻔했네. 이렇게 좋은 데까지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뭐 자리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배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 사장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지은이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대학교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안 가보셨죠? 순자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나야 학교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아, 그렇죠. 저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꽤 큰 데예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 당황해서 지은을 말렸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왜 이래? 왜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지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봉투 안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혼전 재산 계약서예요. 순자가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지은이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 재산 관리는 결혼 후에 제가 맡을 거예요. 어머님은 앞으로 돈이나 재산 얘기는 일절 안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오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민준 씨를 위한 일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순자가 찻잔을 들었어요. 에휴 손이 떨리네요. 어머님 여기요. 서명만 해주시면.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찻잔을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차가 지은의 명품 가방에 쏟아졌어요. 아!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더럽혀지면 끝이에요.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방끈이나 사람 성질이나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군요.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먼저 갈게. 더 있으면 서로 불편하다. 어머니, 민준이 쫓아갔지만 순자는 이미 룸을 나갔어요. 지은이 젖은 가방을 바라보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의가 있어야죠. 이런 행동이 어디 있어요? 민준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지은아, 너 오늘 너무 심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무시했잖아. 듣는 내가 다 창피했어. 지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사실을 말한 게 무시라고요? 난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방끈이나 사람 됨됨이나. 다음 날 아침 시대 회계법인 대표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지은이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대표님, 부르셨나요? 대표가 차가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오. 무슨 일이신지 대표님? 어제 상견례 어떻게 했소? 지은이 당황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대표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김순자 교수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소. 김순자 교수님?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무시한 그 중졸 농부가 바로 한국대학교 경제학부 석학이시고 우리 법인의 명예 이사님이요. 지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신이 받은 시대 장학금. 그 장학금이 김순자 교수님 재단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이요.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지은 회계사, 당신의 행동은 직업윤리 위반이요. 협회에 즉시 안건을 올리겠소. 대표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교수님께 직접 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순자가 들어왔어요. 비서를 대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 경악했어요. 어머님? 아니 교수님? 순자는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곧바로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오지은 회계사의 징계 절차 진행하세요. 네, 교수님. 지은이 순자 앞에 엎드렸어요. 교수님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순자가 지은을 처음으로 내려다봤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건 내 학력이나 내 겉모습이 아니오. 내 아들을 향한 당신의 얄팍하고 계산적인 태도였소. 지은이 울먹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마지막 한 번만. 순자가 비서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 더는 내 아들 곁에 두지 마세요. 오 사장 회사 특별감사 진행하세요. 지은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요.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요. 순자가 나간 후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린 끝났어. 지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표가 말했어요. 당장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바로 집에 가시오. 더는 이 꼴 못 보겠소. 지은이 휘청거리며 회사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며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속삭임, 눈길, 피하는 표정.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어? 회사에서 징계받을 것 같아요. 다 잘릴 거예요. 뭐? 왜? 무슨 짓을 했길래? 지은이 흐느끼며 어제 일을 설명했어요. 잠시 뒤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냐? 아버지도 저보고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언제 말이냐? 당장 생각 좀 하고 살지 못해.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집에 도착해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밥 좀 먹어라. 싫어요. 나 아무것도 먹기 싫어. 문 좀 열어. 엄마가 들어갈게. 지은이 문을 열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왜 이래? 이렇게까지 울었어? 엄마 나 망했어. 진짜 끝났어. 지은이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가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그래,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천천히. 지은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은의 말이 이어질수록 어머니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랑도 헤어진 거냐? 응, 문자가 왔어. 그냥 끝이래. 어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네가 너무 성급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어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지.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지. 그게 첫걸음이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김순자 교수님이 날 용서할 리 없어. 내 말도 안 들으실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걸 망가뜨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순자가 마지막에 말한 오사장 회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왠지 모르게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은은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계사 윤리위원회로부터 온 공문을 받았습니다. 직업윤리 위반 및 품위 손상 사유로 2년간 자격 정지 결정이었어요. 지은이 공문을 읽으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어머니가 옆에서 공문을 함께 봤습니다. 지은아, 이게 정말이냐? 엄마, 나 이제 끝난 거야. 지은의 이름과 징계 사유가 회계사 협회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되었습니다. 동종업계 메신저에서는 벌써 지은의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재산 포기 각서 들이민 며느리 상견례에서 혼전계약서 꺼낸 오만한 회계사. 지은이 다른 회계법인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면접조차 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지은이 복도를 걸어 나오자 후배가 기겁하며 피해갔습니다. 같은 시간 순자는 한국대학교 총장실에 있었습니다. 총장인 박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승우야. 그럼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둘이째 뽑아야지.
순자가 서류 봉투를 박 교수에게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시대 회계법인의 특별감사팀이 찾아낸 오 사장의 분식회계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했어? 내가 이 업계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순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자료를 경제부 기자한테 넘겨줘. 네가 이사로 있는 그 언론사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의 가족은 충격적인 뉴스를 마주했습니다. 시대 회계법인 VIP 고객 오 사장의 수백억대 분식회계 정황 일면 톱기사였어요. 오 사장이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언론에 흘렸어? 기사가 나가자마자 오 사장의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출금을 즉시 회수해야겠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언론 보도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 내규상 불가피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됩니다. 오 사장이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 급히 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원은 냉정했어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부실 기업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제발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지은이 집에 돌아오자 법원 집행관들이 와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지은의 어머니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실신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마지막으로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 미안해. 민준아, 그럼 우리. 지은아, 난 어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해해줘. 민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를 내가 막을 수는 없어. 민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품 가방, 압구정 아파트, 회계사 자격증, 그리고 사랑까지. 일주일 후 오 사장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은과 어머니는 짐을 싸서 보증금도 없는 변두리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집은 6평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와 공동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은이 방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순자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가 그녀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대학교 최고 석학, 시대 회계법인 명예이사, 그리고 수십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이사장. 순자가 다이어리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지은,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해주마.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지은이 겪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지은은 이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기 발령 한 달 후 지은은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점장이 지은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야, 신입. 명문대 나왔다며? 그럼 화장실 청소부터 해봐. 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난생 처음 변기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했어요. 과거 수천만 원짜리 명품만 만지던 손이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야, 제대로 안 닦였잖아. 다시 해. 점장이 소리를 지르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은이 편의점 앞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오지은. 너 때문에 음료수 박스 하나 깨졌어. 제가 언제요? 아까 정리할 때
네가 건드린 거 아냐? 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급에서 깨진 것만큼 뺄 거야.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무능한 년이 나한테 대들어? 점장이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지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먹고 꺼져. 지은이 굴욕감을 참지 못하고 편의점을 뛰쳐나왔어요. 빗속을 헤매던 지은은 허기와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장 골목의 허름한 은인 식당 처마 밑이었어요. 새벽 5시 박 할머니가 장사 준비를 위해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쓰러진 지은을 발견한 할머니가 당황했어요. 아가야, 괜찮아? 할머니가 지은을 식당 안으로 옮겨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당분간 여기서 설거지나 도와라. 잘 곳도 줄 테니까. 할머니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지은은 난생 처음 설거지를 했습니다. 맨손으로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으니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어디 곱게 자란 애 같더라. 이런 일 처음이지?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넘어졌으면 털고 일어나는 거야. 지은은 식당 구석 쪽방에서 잠을 잤어요. 차가운 방이었지만 할머니가 몰래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지은은 할머니의 장부가 엉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식자재 납품업자가 할머니를 속여 원가의 2배로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거래 명세서 좀 이상해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지은이 자신이 회계사였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봐줘. 다음 거래일에 납품업자가 왔어요. 야, 할망구는 어디 있고 젊은 여자가 뭘 하려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거래하셨죠. 정상 가격으로 납품하세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나한테 지랄이야? 납품업자가 지은의 어깨를 밀쳤어요. 폭행죄도 추가되네요. 지은이 휴대폰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납품업자가 당황하며 물러났어요. 지은은 밤을 새워 3년치 밀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과다 청구된 세금 환급 절차도 밟았어요. 이 자료 누가 정리했어요? 세무서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이런 실력이면 왜 여기서 일해요?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은은 원가 분석을 통해 오늘의 특선 백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배달앱에 등록하고 SNS로 홍보했어요. 할머니 손맛 백반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아가야, 네가 우리 식당을 살린 은인이야.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은 수십억 원 회계를 담당할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민준이 그리웠어요. 혹시 자신을 찾고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요. 지은이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배달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민준아. 민준이 지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땀에 젖은 머리를 묶고 있는 지은.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배달이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 떨어뜨린 음식을
다시 담으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민준이 지은을 도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나도 어머니랑 많이 싸웠어. 너무 멀리 간 것 같다고. 민준아, 어머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오만했던 거죠.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아니에요. 저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민준을 만나면 당장 달려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담담했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지은을 할머니가 맞았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죄송해요. 배달 가는 길에 혹시 아는 사람 만났어? 할머니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네.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그래.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할머니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과연 지은의 진짜 시련은 끝난 걸까요? 식당이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박 할머니가 점심 장사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쟁반을 든 채로 주방 바닥에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할머니, 지은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119 신고해 주세요. 지은이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지은이 간병인 신분으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만성 신부전증 말기입니다.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일주일 정도요.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조직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3시간 내에 7천만 원의 수술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7천만 원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원 원무과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시간 내 입금이 안 되면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지은이 급하게 식당을 금매로 내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는 권리금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시대 회계법인 대표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봤지만 허실이었어요. 김순자 교수님 허락 없이는 10원도 안 됩니다. 지은이 사채업자 명함까지 찾아봤지만 담보가 없어 불가능했어요. 2시간 30분이 흘렀습니다. 원무과에서 재촉 전화가 왔어요. 30분 남았습니다. 지은이 중환자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순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지은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어머니 만나게 해줘. 지은아? 갑자기 왜? 제발.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민준이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 어머니 연구실로 와. 한국대학교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간 지은. 순자가 박 학장과 함께 있었어요. 지은이 망설임 없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순자가 차가운 눈으로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왜 이런 곳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있지?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수술 보증금이 없어서. 지은이 할머니 상황을 절박하게 설명했어요. 박 학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무릎이 쉽게 꺾이나 보군.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똑바로 봤어요. 돈을 빌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병원에 지급 보증만 서주시면 내가 왜 당신의 은인을 도와야 하지?
순자가 마지막 시험처럼 물었어요. 저를 벌하시려거든 얼마든지 벌하세요. 하지만 저에게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가르쳐 주신 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지은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꼈습니다. 돈으로 시어머님을 모욕했던 제가 이제 돈 때문에 타인을 위해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것 같아요. 순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순자가 묵묵히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순자입니다. 응급실 박순자 환자 수술 준비하세요. 모든 수술비는 우리 재단에서 지급 보증하겠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지은이 순자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교수님, 가서 당신의 은인을 지켜. 그리고 당신이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갚아나가는 거야. 순자가 지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지은이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은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야, 고생 많았어.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3개월 후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은은 밤낮으로 할머니를 간병하며 회계일도 병행했어요. 민준이 그런 지은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돈을 액수로 갚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진짜 빚을 갚는 길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몰래 자신의 자본금으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뭐야 이게? 은인 소상공인 컨설팅. 어때? 지은이 간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고마워. 나도 변호사 자격 있으니까 함께하자. 두 사람이 은인 식당 창고를 개조한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세무 상담이었어요. 처음에는 지은의 과거 때문에 상인들이 불신했습니다. 저 여자 페류나 회계사 아냐? 하지만 지은의 진심이 통했어요. 떡볶이집 사장이 악덕 프랜차이즈에 당할 뻔했을 때 지은이 밤새 계약서를 검토해 구해냈습니다. 이 조항이 불공정해요.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승소했고 상인들이 지은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은인 컨설팅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화려한 명품 대신 편안한 정장을 입고 시장을 누비며 사람 냄새 나는 회계사로 거듭났어요. 어느 날 순자가 불쑥 은인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허름한 시장 식당이었어요. 어머님? 지은이 놀라며 순자를 맞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순자가 평범한 손님처럼 말했어요. 지은이 국밥을 말아 순자에게 드렸습니다. 순자가 한술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네. 박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 아가가 우리 식당 은인이에요. 순자가 지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은인이구나. 그날은 지은과 민준의 조촐한 결혼식이기도 했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은인 식당에서였습니다. 상인들과 할머니 그리고 순자가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 순자가 지은을 며느리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과거의 오만함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작지만 따뜻한 행복을 찾은 거죠. 하지만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 지은과 민준의 은인 소상공인 컨설팅은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 또 문제가 생겼어요. 순대국집 사장 김 씨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임대료를 갑자기 3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못 내면 나가래요. 계약서 보여주세요. 지은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이건 명백한 임대차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건물주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왔어요. 김 씨가 불안해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변호사 있잖아요. 지은이 밤새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날 건물주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임대료 인상 거부하시면 계약 해지입니다. 건물주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지은이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5년 내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뭐라고? 건물주가 당황했어요. 여기 판례도 있고요. 강제 퇴거 시도하시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지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건물주 측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기존 계약 유지하겠습니다. 김 씨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상인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찾아왔어요. 지은 씨, 우리 시장이 재개발 대상에 올랐다는데. 재개발이요? 그런데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상인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보상계획서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이건 명백히 부당해요. 시장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시장 전체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관련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응해 봐야겠어요. 두 사람이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했어요. 시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보상하는 시장 가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은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발표했어요. 상인들의 영업권과 고객 네트워크 가치까지 포함하면 최소 3배는 더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예산이. 민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셨죠. 결국 재개발 계획이 6개월 연기되고 보상금도 2배로 늘어났어요. 상인들이 지은과 민준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이런 든든한 분들이 있다니. 그해 가을 지은은 전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올해의 상담사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서 지은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은인들이 받는 상입니다. 객석에 앉은 박 할머니와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상식 후 축하 파티는 물론 은인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소박한 시장 식당이었죠.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진짜로.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할머니가 국밥을 더 가져오며 말했어요. 우리 은인이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순자도 축하하러 왔어요. 지은아,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아. 어머니, 감사해요. 지은이 순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날 밤 지은과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민준아,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이런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허영과 오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럼 우리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몇 개월 후 지은은 회계사 자격도 복권되었어요. 하지만 대기업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지은이 은인 컨설팅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무실에는 상인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가게 지켰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인이에요. 지은은 이 편지들이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어요. 민준도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내 길은 여기야. 두 사람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인사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고생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날도 여러 상담이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계약서 검토, 노동 분쟁.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결해 나갔어요. 저녁이 되자 민준이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두 사람이 서로 웃으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곧 새로운 시련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지은과 민주는 이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은이 은인 식당에서 박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 아가야. 내 덕분에 완전히 건강해졌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가슴이 아파.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지은이 주변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여 할머니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은이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지은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셨네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심장 3개 혈관에 모두 협착이 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수술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들까요?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이 급히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지금 어디야? 대학병원. 심장 수술해야 돼. 알겠어. 지금 갈게. 민준이 달려와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다 써도 모자라겠네. 민준아, 어떻게 하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진행하자.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때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술 전 보증금 2천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고 민준을 봤어요. 우리 돈 다 합쳐도 1천만 원밖에 없어. 내가 대출 알아볼게. 민준이 은행에 연락했지만 소득 대비 한도가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습니다. 지은이 순자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존심 버려야 하나? 그때 민준이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안 돼. 내가 직접 해야 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이 할머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 정말 급해서. 지은아,
네가 돌봐야 할 사람은 내 가족이야. 남한테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는 나도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이 전화기를 쥔 채 멍하게 서 있었어요. 민준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지은이 상인회장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2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은. 미안해, 지은 씨. 상인들도 여유가 없었어요. 지은이 절망하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지은이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수술실 배정받으셨나요? 아직 보증금을 못 냈어요. 그럼 수술이 연기될 수밖에.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은이 간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죄송해요. 병원 규정이라서. 그날 밤 지은은 할머니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할머니의 약한 숨소리를 들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더 많이 벌었다면.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할머니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네. 지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분이세요?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할머니와 지은 씨를 잘 아는 분 같더라고요. 지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할머니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지은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어.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지은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순자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네. 순자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순자가 지은의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 수 있었어요. 순자의 차가운 말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순자가 조용히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할머니 곁에서 다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이 위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이 성공한 지 일주일 후 지은은 한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순자의 연구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하려다 말고 다시 하려다 말고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가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왔어? 순자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어머님께서 대신 내주신 거죠? 내가 언제 그랬다고 했나? 순자가 여전히 논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순자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봤어요.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 앞에 섰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지은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정말 오만했어요. 학력이나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순자가 조용히 지은의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순자가 지은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어머님, 네가 정말 변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는 안 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한테는 내가 도운 게 아니라고 해도 네,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다고만 하고 지은이 순자의 진심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는 나중에 하고 일이나 열심히 해. 순자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지은이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진짜 며느리 역할 하겠어요. 순자가 잠깐 손을 멈췄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병원으로 돌아온 지은을 할머니가 맞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수술비는 익명의 기부자분이 내주셨대요. 그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네. 지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아가야. 할머니가 지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함께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고맙다, 아가들아.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과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민준아, 나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 괜찮아.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널 인정하고 계셔. 그래도 내가 더 잘해야겠어. 지은이 민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민준이 지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집에 도착한 지은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상인들의 문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떡볶이집 사장이 찾아왔어요. 지은 씨,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어요. 지은이 사장과 함께 세무서에 갔어요. 꼼꼼히 준비한 자료로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은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어느 날 순자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은이 상담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상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지은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순자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시장에 오셨대. 정말요? 널 지켜보고 가셨어.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표정이 좋으셨어.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했어. 진짜 며느리 같더라. 지은이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순자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더 열심히 하겠어요. 지은이 답장을 보냈어요. 민준이 옆에서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 응, 정말 고마워. 지은이 민준 품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의 인정을 받은 지은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순자의 인정을 받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민준의 은인 소상공인 컨설팅은 이제 서울 전체에서 유명해졌어요. 지은 씨, 강남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 전화를 받고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소상공인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네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내 명성이 구청까지 알려진 거야. 지은이 기뻐하며 민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인정받았네요. 그날 저녁 은인 식당에서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박 할머니, 상인회장, 그리고 도움을 받은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상인들이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은인이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은이 할머니께 깊이 인사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지은이 급히 순자를 맞았습니다. 축하한다고 들렀어. 순자가 지은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이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상인들에게 인사했어요. 지은이가 평소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니에요. 지은 씨가 우리 은인이에요. 상인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순자가 지은과 민준을 불러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노력이야. 순자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 순자가 진지한 표로 말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설립한 장학재단 운영을 네가 맡아줄 수 있겠어?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저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일이야. 네가 딱 맞을 것 같아. 지은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고맙다. 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6개월 후 지은은 강남구청 자문위원과 장학재단 운영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의미 있고 보람찼어요. 어느 날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어요. 지은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학생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지은을 보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전달식이 끝나고 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어요. 그날 저녁 지은과 민주는 은인 식당에서 박 할머니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학금 전달식 정말 뿌듯했어요. 그럼 우리 은인이 이렇게 큰일 해내다니. 할머니가 국밥을 더 떠주며 말했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정말.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지은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지은 선생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지은이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선생님께 도움받은 중국집 사장이에요. 아, 그때 임대료 문제로. 지은이 기억해냈어요. 네. 그때 선생님 덕분에 가게 지킬 수 있었어요. 김미영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인데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딸 공부시킬 수 있었거든요. 김미영이 지은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학생들 도울 차례예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쓰겠어요. 김미영이 돌아간 후 지은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받은 도움이 이렇게 돌고 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네요. 그런 거야, 아가야. 착한 일은 계속 이어지는 법이지. 할머니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년 후 지은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순자와 민준, 박 할머니까지 참석했어요.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을 오지은 씨에게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장을 건넸어요. 지은이 상을 받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모든 은인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객석에서 순자와 할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 후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님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순자가 지은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내 딸 같아. 지은이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은인이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날 구원한 거야.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지은과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럼 진짜 의미 있는 일하면서 살고 있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우리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가 되었어요.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인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건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과 민준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가들아, 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은 뭔 일로 왔어? 지은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10년 전에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뭔 소리야? 일어나. 할머니가 지은을 일으키려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할머니가 지은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이나. 민준도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희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도 식당에 왔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이 잔을 내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박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인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은인이 되어주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은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지은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었어요. 저녁 지은과 민주는
은인 식당에서 박 할머니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학금 전달식 정말 뿌듯했어요. 그럼 우리 은인이 이렇게 큰일 해내다니. 할머니가 국밥을 더 떠주며 말했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정말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지은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지은 선생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지은이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선생님께 도움받은 중국집 사장이에요. 아, 그때 임대료 문제로. 지은이 기억해냈어요. 네. 그때 선생님 덕분에 가게 지킬 수 있었어요. 김미영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인데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딸 공부시킬 수 있었거든요. 김미영이 지은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학생들 도울 차례예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쓰겠어요. 김미영이 돌아간 후 지은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받은 도움이 이렇게 돌고 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네요. 그런 거야, 아가야. 착한 일은 계속 이어지는 법이지. 할머니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년 후 지은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순자와 민준, 박 할머니까지 참석했어요.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을 오지은 씨에게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장을 건넸어요. 지은이 상을 받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모든 은인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객석에서 순자와 할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 후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님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순자가 지은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내 딸 같아. 지은이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은인이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날 구원한 거야.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지은과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럼 진짜 의미 있는 일하면서 살고 있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우리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가 되었어요.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인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건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과 민준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가들아, 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은 뭔 일로 왔어? 지은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10년 전에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뭔 소리야? 일어나. 할머니가 지은을 일으키려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할머니가 지은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이나. 민준도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희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도 식당에 왔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이 잔을 내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박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인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은인이 되어주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은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지은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었어요. 저녁 지은과 민주는 은인 식당에서 박할머니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학금 전달식 정말 뿌듯했어요. 그럼 우리 은인이 이렇게 큰일 해내다니. 할머니가 국밥을 더 떠주며 말했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정말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지은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지은 선생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지은이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선생님께 도움받은 중국집 사장이에요. 아, 그때 임대료 문제로. 지은이 기억해냈어요. 네. 그때 선생님 덕분에 가게 지킬 수 있었어요. 김미영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인데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딸 공부시킬 수 있었거든요. 김미영이 지은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학생들 도울 차례예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쓰겠어요. 김미영이 돌아간 후 지은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받은 도움이 이렇게 돌고 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네요. 그런 거야, 아가야. 착한 일은 계속 이어지는 법이지. 할머니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년 후 지은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순자와 민준, 박할머니까지 참석했어요.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을 오지은 씨에게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장을 건넸어요. 지은이 상을 받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모든 은인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객석에서 순자와 할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 후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순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님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순자가 지은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내 딸 같아. 지은이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은인이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야, 네가 날 구원한 거야.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지은과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럼 진짜 의미 있는 일하면서 살고 있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우리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가 되었어요.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인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건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과 민준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가들아, 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은 뭔 일로 왔어? 지은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10년 전에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뭔 소리야? 일어나. 할머니가 지은을 일으키려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할머니가 지은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이나. 민준도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희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너희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도 식당에 왔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건배.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이 잔을 내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박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인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은인이 되어주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은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지은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었어요. 오지은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때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지은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김순자 교수의 냉철한 교육과 박 할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은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돈과 학력으로 사람을 재단했던 지은이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순자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깊은 사랑이었음이 드러났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은처럼 겸손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깨달음을 통해서라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지은과 순자 그리고 박 할머니가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힘이 우리에게도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